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3주차 마지막 차시에는 논리 연산자와 BT 연산자, 그리고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연산자라는 것은 로직, 즉 참과 거짓을 연산하는 걸 말하는데요.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and or not.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and와 or 연산자는 이항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and와 or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오퍼런드, 즉 대상이 되는, 판단이 되는 대상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not 연산자는 단항 연산자예요. 따라서 not하고 값 하나만 주는 겁니다. 예를 보면 A가 100보다 크다. 이거는 관계 연산자예요. 앞 시간에 배웠던 크다, 작다, 관계를 파악하는 거죠. A가 200보다 작다. A가 100보다 크다. 이건 관계연산자이고요. 관계연산자가 두 개가 있을 경우에 우선순위는 왼쪽 거부터 합니다. 그래서 괄호가 묶여있지 않는다면 이 AND 연산자와 여기에 있는 크다, 작다란 연산자는 무엇부터 수행하느냐. 이게 연산자 우선순위인데요. 산술 연산이 먼저, 그 다음 관계 연산자, 그 다음 논리 연산자, 이 순으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A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가는 입력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 값이 100보다 크다가 맞다면 여기는 참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A가 또 200보다 작다가 참이면 여기는 참이 되는 것이고, 거짓이면 거짓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참과 또는 참 거짓, 거짓 참, 거짓 이런 경우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걸 and 연산을 하는 겁니다. and는 그리고 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양쪽 다 참일 때만 참인 것. 이걸 우리가 논리 고비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된다. 그러면 거짓, 참은 거짓, 거짓도 거짓, 참, 거짓도 거짓, 참일 때만 참. 이게 논리 연산자의 논리 고비 되겠습니다. OR 연산자는 양쪽 중에 지금 여기가 OR이 온다면, AND 대신 OR이 온다면 양쪽에 있는 값들 중에 하나라도 참이 있으면 무조건 참이 되는, 그게 OR 연산자가 됩니다. 그리고 논리 부정은 양쪽에 끼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 그랬죠. 자, 예제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not하고 괄호 안에 있는 관계 연산자의 결과가 참이면 그 외 반대값, 거짓이 결과가 되겠고요. A가 100보다 작다가 거짓이면 참이 결과값이 되는 거예요. 이 예제를 볼까요? equal 이거는 같냐, 같다 이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에 어떤 값이 들어있는데 그 값이 100인가? 같으면 yes라고 했어요. true죠. 그래서 같으면 true, 다르면 false. 이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200과 같습니까? 라는 뜻이죠. 그래서 200과 같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그러면 이 문장 전체는 무엇을 판단한 거냐면 사용자한테 입력받아서 또는 계산 결과로 저장돼서 A 값이 있을 때 A 값이 100이거나 200이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판단하는 문장에 쓰입니다. 관계연산자도 if 문장에서 많이 쓰이고 이 논리연산자 또한 관계연산자들과 더불어서 같이 if 문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수식 표기법에서 수학 시간에 이런 표현법을 봤을 거예요. 굳이 이걸 이렇게 어렵게 and라고 해서 표현을 해야 되나요? 파이썬에서는 이 표기법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C, C++, 자바 이런 고급 언어에서는 이런 표기법을 쓸 수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익숙해 있긴 하나
이 크다, 작다는 이항 연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못 쓰는데요. 따라서 어떤 언어는 이렇게 사용 가능하고 어떤 언어는 사용 못하고 이렇게 외우기 힘드니까 차라리 모든 언어에 쓰는 표기법을 외워두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 표기법이요. 제가 이 결과를 실습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썬 3.6 버전을 띄웠고요. 자, A에다가 입력을 받아서 저장했든 수식을 통해서 저장이 되었든 간에 임무의 값을 제가 입력해 놓겠습니다. 자, 30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A가 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이걸 표시하고 싶은데 일단 하나만 표시해 보면 A는 0보다 크다. 뭐가 나올까요? 엔터키 치면 A는 30이 들어있으니까 참이죠. 그래서 true가 나오겠죠. 자, A는 100보다 작다. 이것 또한 true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A가 자, 제가 위에 올라가서 엔터키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표기가 바로 되고 있죠. 자, A가 0보다 크고 100보다 작다.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0과 100 사이의 값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0보다 크다 라기보다는 사이의 값이다 할 때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옳겠죠. 자, 이때 같거나 크다 이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퀄 먼저 쓰시면 안 돼요. 자, 제가 여기 사이를 띄웠는데요. 이건 띄워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좀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띄워봤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연산자부터 해야 되는가? 이게 표기법을 권장하는 표기법은 아니라고 그랬죠. 왜? 파이썬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지 않으면 에러가 날 테죠. 근데 이게 가능한 수식이면 결과값이 나올 텐데요. A는 30이기 때문에 0과 100 사이에 있는 값이 맞죠. 그래서 true가 나옵니다. 분명히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C 언어에서는 이런 문법을 지원하지 않고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모든 대부분의 고급 언어에서 취급할 수 있는 언어 타입으로 바꾸다 보면 이 위에 있는 문장을 다시 엔터키 쳐서 반복하고 이 문장과 이 문장으로 나눌 수 있죠. 이것을 A가 0과 100 사이에 있으려면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를 AND라고 쓰는 거죠. 화면을 봤을 때 관계연산자, 논리연산자, 관계연산자예요. 이 세 개 다 이항연산자예요. 양쪽에 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우선순위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괄호를 묶어서 표현을 해주면 헷갈릴 수가 없죠. 일단 괄호 먼저 수행을 하고 똑같은 동급이 있을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 문장 먼저 수행하니까 참, 이 문장 수행하면 참, 그래서 참과 참을 AND 하면 참 이렇게 true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강의 자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에 나오는 것은 A에 99를 넣어놓고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낫은 A는 100과 같다. 거짓이죠. 근데 거짓의 낫이기 때문에 반대로 true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밑에는 if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직 if문을 배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예제들에서 if가 자꾸 나와요. if문의 왜냐하면 논리연산자와 관계연산자는 if문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는 관계연산자도 논리연산자도 없네요. 일단 if문을 앞으로 계속 쓸 것이므로 if문 공부할 때 더욱 자세히 하겠지만 간단하게 if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을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 더 외우기도 쉽겠죠. 그리고 if문을 설명을 드리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의미는
일반 if문에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에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f 문장은 파일에서 작성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일로 들어왔고요. if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뭐시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 의미를 그대로 적용한 게 if 문장이에요. a의 값을 제가 30을 줬어요. 일단 a라고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네요. 그래서 변수 규칙 자꾸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변수 이름을 정할 때 저장하고 있는 값이 어떤 것인지를 의미 있게 저장해라. 제가 그랬죠. 그래서 점수라고 합시다. 스코어는 30점.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여러분은 항상 그 프로그램 짜라 그러면 20점, 30점, 50점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본인들은 100점을 받고 싶어 해요. 상대방에게도 좀 관대하게 점수를 줍시다. 자, 스코어 90점이 됐습니다. 이거는 입력을 받은 게 아니라 저장을 한 거예요. 근데 입력을 받게 되면 사용자가 80을 줄지 90을 줄지 20을 줄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판단을 해서 이게 80점 이상이 되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이렇게 출력을 하는 문장을 짜고 싶은 거죠. 그러면 if 만약에 무엇이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if. 자, if하고 조건식을 써주는데요. 스코어에 있는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조건이 끝났어요. 그런 기호로 콜론을 찍어줍니다. 이 콜론을 찍지 않으면 if의 조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서 그 다음에 문장을 쓰게 되면 에러가 나겠죠. 이건 중요한 요소이니까 외워두시고요. 그래서 조건을 다 명시했습니다. 그러면 참일 때 이게 만약에 참이면 스코어에 있는 값이 정말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해야 될 행위를 쓰면 되는데 길게 쓰는 것보다 제가 다음 줄에 한번 써볼게요. 엔터키를 쳤어요. 바로 딱 붙지 않고 뭔가 띄어쓰기가 돼 있죠. 근데 이거를 나도 모르게 백스페이스를 이렇게 눌러버렸네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쓰시나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if의 문법이라서 위에 있는 연산식이 참이면 해야 될 것은 if에 속합니다.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로 띄어쓰기를 하셔야 돼요. 몇 칸을 띄우냐면 하나, 둘, 셋, 네 칸을 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집기는 파이썬 전용 편집기잖아요. 메모장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탭키를 누르시면 탭키는 키보드의 왼쪽에 윗부분에 있어요. TAB라고 써 있습니다. 이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알아서 4칸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칸이 4칸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참일 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당신은 합격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따옴표로 시작하면 큰 따옴표로 끝나야지 큰 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나면 완성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키를 쳤더니 또 4칸이 띄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엔터키를 한 번 더 쳐주는 거예요. 자, 이게는 프롬프트 상에서 하는 거고요. 왜 제가 이런 행위를 했냐면 강의 자료에 아래쪽에 보면 그렇게 써 있거든요. 엔터키를 2번 치세요. 그거는 프롬프트 상에서 하는 거고 이 파일에서 할 때는 아까 어디 있었죠? 네, 요 뒤에 있었죠? 엔터키를 친 다음에 백스페이스 키를 이렇게 눌러주면 if의 영향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그 뒤에 프린트 아직 else 뭐 그렇지 않으면 또 제가 해보려고 했으나 그건 나중에 if문 공부할 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 if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걸 해볼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판단 끝났습니다. 이렇게 출력을 했거든요. 자, 이 프린트 문장은 스코어의 값이 80 이상이 아니어도 나오는 거예요. 판단 끝났습니다라는 문장은. 왜냐면 if 문장은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들여쓰기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들여쓰기가 끝나서 밖으로 튀어나온 이 프린트 문장은 if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탭키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요. 80 이상일 때 이 두 문장을 출력하는 게 되는 거고, 백스페이스를 이렇게 누르면 80 이상일 때는 합격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수행하면 출력 결과 예상해 보실까요? 80 이상이잖아요, 스코어가. 그래서 당신은 합격. 그리고 프린트 문장 하나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줄에 판단 끝났습니다. 이 두 문장이 나올 거예요. 제가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예제 저장하는 폴더에, 자, 그리고 F5키 눌러서 실행. 보세요. 두 문장이 나왔죠.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점수를 고쳐볼게요. 30점. 이 사람은 불합격이 나와요? 아니요. 불합격을 출력하는 문장은 없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if 문장에서 배우기로 했고, 일단 30은 80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거짓이 돼요. 거짓이면 이 if 문장을 수행하지 않아요. 참일 때 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걸 안 합니다. 안 하고 밖으로 나와서 판단 끝났습니다. 이것만 수행할 거예요. 자, 제가 F5키 누릅니다. 어때요? 맞죠? 그래서 참일 때만 수행하는 게 이 부문인데, 그러면 이렇게 관계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 가능하고요. 여기에 논리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 합해서 표현하는 기법 배우셨잖아요. 그것들 이 if 다음에 조건에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명시적으로 눈에 확 들어오죠, 이제. 그런데 이건 어때요? 제가 이 스코어를 쓰지 않았어요. 없어요. 그리고 스코어는 80보다 크거나 같다를 지우고요. if 하고 1 이렇게 했어요. 이거 에러 날까요? 그리고 밑에 있는 문장 지워보고 이제 if만 볼게요. 이렇게. 이건 어떻게 수행될까요? 자, 제가 F5키 눌러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안 납니다. 당신은 합격.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그럼 제가 10을 줘볼게요. 자, 10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합격. 이것도 참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관계식이 아니고 논리식도 없어요. 그냥 숫자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출력하고 있죠. 즉 여기다 100을 쓰든 500을 쓰든 어떤 숫자가 나오는데 0이 아닌 숫자, 그 숫자가 나오면 참으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생겼을 거예요. 마이너스는 어때요? 자, 제가 실행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도 나오네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막 어떤 의미, 여기다가 마이너스 쓰면서 어떤 숫자를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러면 참이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특수한 상황임을 표현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 숫자로 참이냐 거짓이냐를 표현하고 싶을 때는 0과 2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참, 이건 거짓. 근데 if 다음에 바로 숫자 보니까 좀 이상해요? 그럼 뭐 괄호치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리고 여기다 true를 쓰게 되면 어때요? true 이렇게. 자, true 쓸 때는 t가 대문자인 거 잊지 않으셨죠? 자, 이렇게 하면 참이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바로. 그럼 당연히 이건 출력이 되겠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거짓이면 여기다 바로 false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이면 이거 수행 안 하는 거예요. 왜요? if 다음,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쵸? 자, if 다음에 나오는 게 참일 때만 이걸 수행하는데 지금 거짓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행을 안 할 거예요. 바로 프롬프트 떠버리고 출력 결과 없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0이면 false, 0이 아닌 나머지 숫자들은 true로 인식을 하더라. 그렇지만 이렇게 false, true 써주는 게 명확하고요. 꼭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 숫자가 오게 되면 참과 거짓으로 판단하기도 한다는 거. 우리 if문, 간단한 if문을 봤고요. 자, 이걸 옆에다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자, 출력되는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실행합니다. 나오죠. 그래서 if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근데 보기 좋게
인식력 놓게 하기 위해서 조건이면 하면서 엔터키를 칠 때 들여쓰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도에서 끝나고 다시 강의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if 한 줄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엔터키 쳐서 표현했고, 여러분도 프로그램 짜실 때 이렇게 한 줄을 쓰지 마시고 엔터키 쳐서 들여쓰기해서 표현하세요. 그리고 if 1, 2, 3, 4, 이거 1, 2, 3, 4가 아니라 100, 1234로 읽으셔야겠죠. 10진수니까. 그래서 이러면 이거 뭘로 판단이 되냐면 참으로 판단이 되죠. 그래서 이건 출력이 참이면 보여요. 이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if 0, 0은 false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수행하지 않을 거예요. 비트 연산자라는 것은 비트는 앞부분에서 제가 데이터 표현 방법에서 비트는 전선 하나다 이런 말 한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비트 8개가 모이면 바이트 이런 말을 했었는데 비트는 0, 1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이거 표현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에서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거를 비트 논리곱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엔드 네, 양쪽의 어떤 값들을 가지고 and,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지고 판단할 때 값들을 가지고 할 때는 and였어요. 근데 이 값들을 이진수로 변환시켜서 각각의 비트를 하나씩, 이진수의 하나씩을 보면서 하는 것이 ampersand라고 읽어요. and 기호가 됩니다. 간혹가다 제가 필기시험을 보게 됐을 때 이 and 기호를 잘 못 그리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 높은 음절의 표 아니죠? 지금 웃은 학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오른쪽 아래쪽에서 시작을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번 둥글리고 엉덩이 크게 내려서 올려줍니다. 이거를 앰퍼샌드 또는 and 연산자라고 하고요. 키보드에서는 Shift 7키를 누르시면 이 기호가 나타날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수직바고요. 5어, 비트끼리 5어 연산을 하는 5어 연산은 둘 다 참? 아니죠. 한쪽에 아무거나 참이면 다 참인 게 5어 연산자인데요. 이거는 키보드에서 대부분의 키보드에서 원표시 기억나나요? W하고 딱 그 있는 10원, 100원 뜻하는 그 원표시와 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에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Shift 키를 누르고 이 키를 누르고 이거와 원표시가 같이 표시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키를 Shift 키 누르면 수직바가 됩니다. 꺽쇠는 이거 꺽쇠라고 읽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exclusive O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타적 논리합은 Shift 키와 6, 숫자 6을 누르면 되고 이건 tilde라고 읽죠. 그래서 이거는 not이에요. not. 근데 일반적인 논리 연산자에서 not은 느낌표였 not이라고 보통 썼죠. 큰일 날 뻔했어요. 느낌표가 아니라 not이라고 썼어요. and, or, not 이렇게 썼어요. 근데 비트에서는 tilde를 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화살표처럼 생긴 거 2개, 오른쪽으로 2개, 이거 하나 쓰시면 관계연산자가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개를 쓰게 되면 이동시키세요. 근데 값을 아니요, 이진수를 이동시키는 연산자가 됩니다. 각각의 역할이 무언지를 좀 살펴보고 실제 여러분이 저랑 실습하실 때는 비트 연산자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왔으니 필요한 경우에 여러분 전공에서 필요할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 and 7. 자, 이 and 기호는 이 A, N, D라고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트 논리곱이 되겠는데요. 10은 지금 10진수 10이에요. 7도 10진수 7이거든요. 그래서 10을 2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10을 2진수로 바꾸면 10, 2진수로 바꾸면 1010이 됩니다. 바꾸는 기법은 앞부분에서 했었어요. 자, 10을 거꾸로 나누기 표기법 이렇게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누면 2, 50. 5로 나누어지고 나머지는 0. 그리고 또 나누면
2, 2는 4 나뉘어지고 나머지는 1. 또 나누면 2, 1은 2 하고 나머지는 0이잖아요. 그래서 아래쪽부터 위로 쭉 올려가면서 표기하면 101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1010이 10진수 10이 되겠습니다. 자, 10진수 7도 이렇게 나누기를 하다 보면 0, 1, 1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비트 하나씩을 AND를 시키는 거예요. AND는 양쪽이 참일 때만 참이니까 1, 0은 0, 0, 1은 0, 1, 1은 1, 0, 1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0의 0승자리, 0의 0승자리요? 2의 0승자리. 자, 2의 1승자리, 2의 2승자리, 2의 3승자리 이렇게 해서 다 곱해서 더해주면은 2가 됩니다. 2의 0승은 1이고요. 1인가요? 여기에 1이죠. 그래서 모든 거 2의 0승은 1이에요. 근데 1 곱하기 0은 0이 되죠. 자, 2의 1승은 2예요. 2 곱하기 1은 2가 되죠. 그래서 2 더하기 0은 2. 그래서 논리법은 이게 2가 나오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다시 10진수로 바꾸고 이거보다는 줄로 논리회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해야 하실 것은 뭐냐면 어떤 값을 곱을 시킬 때 1, 1, 1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0을 쓰게 되면 무조건 0이 나온다. 여기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111을 써서 뭔가 작업을 하기 좋은 것은 논리곱보다는 논리합이에요. 그래서 논리곱 같은 경우는 0을 쓰게 되면 1이 들어가도 0이 나오고 0이 들어가도 0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마스크라고 이걸 말하는데 마스크는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마스크 쓰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얼굴인지 몰라요? 얼굴인지 알아요. 근데 입만 가렸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입이 있을 거라고 다 알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가려지는 마스크인데 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마스크. 그래서 어떤 값을 통과시키면 어떤 마스크를 통해서 통과시키면 우리가 원하는 유도하는 값이 나오게 만드는 그걸 우리가 마스크라는데 말이 좀 어렵죠. 예제를 보면서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마스크는 자, 123 and 456도 이것도 다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비트 하나씩 계산을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제가 앞 강의 자료에서 잠깐 실수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건 OX는 이건 헥사의 약자로서 16진수를 표기하는 건데 타이핑 하실 때 여러분은 이게 0X를 타이핑 하셔야 돼요. 그 소문자 5가 아니라 0, 숫자 0x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0x를 타이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6진수잖아요. 그러면 16진수 한 자리는 4비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F는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할 때 A, B, C, D 이렇게 셌었죠. 그래서 F는 15가 돼요. 10진수로. 그래서 15를 비트 4자리 잡고 표현하고 15를 4자리 잡고 표현하고 이런 표기법을 해서 각자 이렇게 연산을 하는데 이거 볼게요. 0이에요. 다. 자, 이게 다 0이 곱이 들어갔어요. 아까 어땠어요? 0을 주게 되면 다 0 나온다고 그랬죠. 뭐 1이 들어가든 무조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값을 모두 0으로 유도하고 싶을 때는 논리 곱을 0을 주고 해버리면 되는 거죠. 결과가 0 나오잖아요. 이걸 우리가 마스크라고 해요. 자, 이 수집반은 논리합인데요. 이거 논리합은 OR이잖아요. OR. 그래서 비트끼리 OR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끼리 OR을 했을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무조건 참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요. OR을 했는데 0을 줬어요. 그러면 0하고 0이 5R이 되면 0이 가겠죠? 1하고 0이 5R이 되면 1이 가겠죠? 즉 얘도 마스크예요. 어떤 값을 유도하냐면 원본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FFF에다가 000을 비트로 5R을 하게 되면 그냥 FF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값이. 자, FFF를 10진수로 출력하면 이 값이 나와요. 여러분이 16진수로 출력하면 FF가 나와야겠죠. 자, 이거 제가 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A에 제가 FFFF를 넣네요. 왜 에러가 날까요? FF는 영문자잖아요.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숫자라고 생각하고 준 거죠. 이런 오류를 많이 하고 이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저는 16진수 F가 안 먹히는데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16진수 F란 걸 알려주면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OX 이게 OX가 아니고 타이핑 하실 때는 숫자 0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X 타이핑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FF를 줘볼게요. 그러면 에러가 안 나죠. 그래서 A에는 이렇게 하면 65535 10진수 아까 교재에 책에 있는 값이 맞죠. 근데 이걸 그 헥사라는 자 이게 16진수로 출력하는 함수인데요. 여기다가 A를 넣고 출력을 해보면 그대로 FF가 나오죠. 그러면 마스크를 써서 A와 수직바 하나 이게 지금 그 비트끼리 OR 연산을 하는 건데요. A에다가 16진수 0x 입력했습니다. 0000 0을 주게 되면 원본값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엔터키 치면 10진수가 나오니까 이 결과를 16진수로 바꿔서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16진수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그럼 원본이 나오죠. 이렇게 실습을 하시는 거고 이런 그 오류 잘 범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벡터적 논리합은 우리가 이제 봤을 때 두 개의 비트가 같으면 0, 다르면 참 1 이렇게 나가는 게 벡터적 논리합이고 계산 방법은 똑같아요. 자, 마스크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들었고 저 ORD라는 함수가 있네요. 자, 이 ORD 함수를 잠깐 또 가서 설명을 좀 하고 올게요. 자, ORD라는 함수는 ORD하고 가로 안에 문자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SCII 코드 값이라고 해서 표준 코드가 있는데요. 표준이라는 것은 여기 컴퓨터, 다른 컴퓨터에서 모두 통용되는 코드 값이에요. 그래서 65는 A를 표현한다. B는 66이 되겠죠. 그런 거 한번 볼까요? ORD B라는 문자는 66. 자, 소문자를 주게 되면 대소문자 구별한다고 했기 때문에 달라요. 97. 그럼 소문자 B는 98. 이렇게 연속된 값이고요. 숫자 1은 뭘까요? ORD하고 1 쓰시면 안 돼요. 왜? 문자 코드이기 때문에 문자표로 주셔야 돼요. 숫자 1은 49. 그럼 숫자 2는 50. 이게 지금 ASCII 코드라고 해서 약속된 코드 체계의 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프로그램들도 꽤 있어요. 따라서 이 예제를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는 ORD라는 함수를 가지고 지금 A 대문자의 소문자 A죠. 이 차이값을 마스크를 이용했어요. 이 차이값을 마스크로 가지고 어떤 값을 연산했어요.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거 왜 이런 마스크를 써야 되나요?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일단 이 문법에서 ORD 함수는 ASCII 코드 값을 출력하는구나. 그리고 프린트에서 %d는 디시멀이었는데 %x는 16진수를 출력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연속적일 때는 콤마 해서 나열하시면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OR도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비트끼리 연산하는 게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논리곱과 논리합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논리곱에서는 0을 쓰게 되면 다 0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논리합에서 1을 쓰게 되면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역할 기억하시고요. 비트 부정은 비트끼리 바꾸어서 전부 0은 1로 1은 0으로 바꿔주는데 보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1의 보수 2의 보수 이것은 반전이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1은 0으로 0은 1로 이걸 보수로 하고요. 2의 보수는 1의 보수를 취한 다음에 1을 더한 값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숫자 체계에서 음수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2의 보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개론 시간에 배웠던 학생들은 좋겠고 뭐 딱히 크게 모르셔도 우리가 파일성 공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시프트 연산자는 비트를 이동시키는 건데요. 자, 지금 일단 여기 원본을 보게 되면 26인데요. 26 이진수가 2의 0승자리, 2의 1승자리가 그랬던 것이 2의 0승, 1승, 2승. 2승으로 0승이 이동을 했어요. 1승은 3승으로 이동했어요. 즉, 두 개의 비트씩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2의 n승만큼 곱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칸을 이동했으니까 2의 2승, 4를 곱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6 곱하기 4에서 10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프트 연산을 하게 되면 몇 개의 비트를 이동시키냐에 따라서 왼쪽으로 이동시키면 그 비트 개수의 2의 비트 개수 승만큼 곱해지는 효과가 나오고요. 반대로 자,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나누어지는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두 칸을 이동시키면 2의 2승, 4로 나누는 효과. 이동시키다가 버려지는 값이 생기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 BT 연산자 또한 앞으로 저희가 연습할 때 딱히 이렇게 크게 쓰일 일은 없을 거예요. 자, 연산자 우선순위 이걸 다 외우나요? 네, 외워요. 근데 외우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산술, 관계, 논리 이거 외우세요. 그래서 산술 연산자와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가 함께 있을 때는 산술 연산자 먼저 한다. 그리고 관계 연산자하고 논리 연산자 한다. 그렇게 외웠으면 그 다음에는 괄호는 무조건 1순위다. 그렇게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 1순위고 그리고 단항과 이항이 있을 때는 단항이 우선이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3주차 수업이 완료되고 과제가 있는데요. 금방 저희가 이제 이번 4주차 수업이 아니 4차시죠. 4차시 수업이 아니라 3차시 수업에서 연산자를 공부했었어요. 나머지 연산자와 자연수로 나누어지는 연산자. 이 연산자를 공부했었는데 그 예제를 제가 타이핑을 하나씩 해가면서 코드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그거에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뭐만 달라졌어요? 단위가 달라졌어요. 5만원, 만원, 5천원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교환할 돈은 얼마? 했을 때 일단 5만원보다는 좀 많이 주셔야 결과가 다 나오겠죠? 그리고 출력이 한 줄에 하나씩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한 번에 쉼표 찍고 쭉 나와요.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고 이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출력 결과가 그 프로그래밍 코딩하기 위한 조건이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입력을 이렇게 받고 저랑 같이 타이핑했던 프로그램에서는 입력을 받은 후에 한 줄을 띄웠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 줄 띄우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했던 예제를 그대로 뭐 5만으로 바꾸고 뭐 이렇게만 바꾸기만 하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잘 보고 표현을 잘 해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출 파일명을 보면 이렇게 3주차 과제 학번 이름 꼭 써주세요. 어떤 학생이 여기에 제 이름을 써서 보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 이름을 써주세요. 그리고 .py는 파이썬 소스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제출하는 파일은 한글 파일도 아니고 파이썬에서 파일 만들기 해서 코딩을 한 후에 저장한 그 코드를 그 과제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 기한은 일반적인 경우는 일주일이라고 했지만 비대면 과제 기간 중간에는 제가 좀 넉넉하게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2주 이렇게 드릴 테니 우리 4차시 동영상 강의 자료가 아니라 3차시였는데 제가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우리 3주차 강의 자료 연산자 부분을 잘 보면 제가 하나씩 타이핑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거 잘 보고 꼭 과제 수행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번 주 수업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